회사 갈 때 안경 끼고 가는 게 죽기보다 더 싫은 거야. 이 영상을 아버지가 보시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청국장이 먹고 싶어서 미친 거지.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내로 집안일을 하는 인간이 어딨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플로시은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일단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 제가 최근에 렌즈 삽입술을 했어요. 후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렌즈 삽입술을 함과 동시에 제 눈도 좀 개안을 했지만서도 이 카메라 렌즈도 이번에 새로운 걸로 바꿔봤거든요. 오늘은 렌즈 삽입술 후기만 얘기를 할 거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카메라 렌즈 후기도 한번 같이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이가 이제 어느덧 30 정도가 돼가거든요. 아침에 조금만 피곤하면은 렌즈 끼기가 너무 뻑뻑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갈 때 안경 끼고 가는 게 죽기보다 더 싫은 거야. 그 땡글땡글 안경 근시팸들은 아마 엄청나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안경 끼면은 지금 내 눈은 이 정도지만 그냥 사라져요. 눈이 없어진다고 안경을 끼면은. 그리고 약간 댕청해 보이고. 그게 더 싫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즈를 맨날 끼고 갔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 친구 이게 유진이라고 유진이가 보고 있겠죠? 보고 있니? 그 유진이가 스마일 라식을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개안을 해가지고 아침에 저희 집에서 한번 자고 갔는데 분명 나랑 같은 초고도 근시팸이었는데 애가 안경도 안 쓰고 너무 잘 보이고 막 그러는 걸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예약을 했죠. 병원을 어떻게 선택했냐면 웃긴 건 제 친구가 한 데는 가진 않았어요. 웃긴 건 그거고, 왜냐면 강남에 유명한 그런 라식라섹 전문 병원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있었어요. 많이 한 데를 가고 싶다. 1년 전 정도에 직장 동료분께서 스마일 라식을 한 병원을 추천을 해준 적이 있었고 그 병원에서 다른 그분의 지인들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웃긴 게 그래서 그 병원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약하고 나서 또 회사 가가지고 나 이번에 렌즈 삽입술 한다 이러면서 얘기를 또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병원에서 렌즈 삽입술을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전성이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아무래도 내 주변에 그 병원에서 눈 수술을 하고 부작용 없이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엄청나게 신뢰감이 높아지잖아요? 이 영상을 아버지가 보시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근데 물론 그 병원을 그 남들 말만 믿고 예약한 건 아니에요. 이제 모두닥이라고 하는 병원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병원 플랫폼 들어가가지고 이 병원에 집도의가 누가 있고 그리고 뭐 각각 뭐 후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 꼼꼼하게 확인했고요. 실제로 이 렌즈 삽입술이나 스마일 라식 이런 것들은 집도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렌즈 삽입술 관련해가지고는 특히나 더 좀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병원을 예약을 한 겁니다. 다 제 선택에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거고요. 당일 검진 당일 수술을 예약했어요. 이유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검진을 받고 수술 예약을 잡고 그러고 또 오고 저는 이게 너무 귀찮은 사람이라 그냥 원큐에 해결하는 걸 되게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일 수술 예약을 했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방학을 주세요. 네, 방학을 주시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설날에도 방학을 주셔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정도의 그 휴식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게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방학을 시작한 첫날에 아침 9시에 병원을 가는 스케줄로 진행을 했습니다. 웃겼던 게 그 병원이 제가 8시 반쯤 갔거든요. 걱정돼가지고 8시 반쯤에 갔는데 사람이 진짜 빽빽한 거예요. 대기실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저랑 너무 놀라가지고 병원 잡코리아에 매출액을 검색을 해봤는데 막 400억이 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이런 병원을 꾸리고 있었으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똥똥거리고 잘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은 호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되게 꼼꼼하게 내 눈에 대한 모든 거를 다 검진을 해요. 그래서 내 눈의 모양,
지금 안 보이지만 저희 눈이 동그랗잖아요. 구 모양인데 그 내 눈의 모양, 그리고 근시, 난시 너무 당연하게도, 그리고 뭐 각막 두께, 세포, 내피세포 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당장 2시간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요.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성형외과 실장님 같은 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막 하실 거예요? 아, 그건 좀 어려우시고요.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실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딱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수술은 되고 이 수술은 안 된다. 이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렌즈 삽입술, 스마일 라식 2개를 염두에 두고 갔거든요. 근데 스마일 라식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요 정도예요, 스펙이. 보시면 근시, 난시 엄청 나쁘고 내 각막 두께가 이렇게까지 평균 이상으로 너무나도 뚱뚱뚱뚱뚱뚱뚱한데도 불구하고 깎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5년 안으로 내 시력이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렌즈 삽입술을 할 수밖에 없는 눈이었던 거죠. 근데 너무 다행이었던 거죠. 렌즈 삽입술이라도 돼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다음 단계는 이게 렌즈 삽입술이게 되면은, 그리고 당일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엄청나게 어두운 그런 검진실에 들어가서 한 3-4개 정도의 추가 검사를 마치고 나면은 의사쌤을 만나요. 이제 집도의를 만나는데, 집도의 분이 저희 여자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을 만나 뵙기 전까지 저희 아버지는 옆에서 막 병원에서 낸 렌즈 삽입술 책 그거 한 건 다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웃겼어. 그래서 아무튼 집도의를 만나는데 여자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의사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둘 다 이렇게 걸어 들어가가지고 보자마자 선생님 제 눈을 맡길게요. 제 딸아이의 눈을 잘 부탁드려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제 눈에 표피에 혹시라도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주신 다음에 수술, 당일 수술이니까 이따 봬요 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약국으로 올라가요. 왜냐면 약국에서 좀 처방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먹을 약들이랑 그리고 수술 전후로 넣을 안약들, 이런 것들 처방을 좀 받아야 돼서 약국에 들려가지고 처방을 받고 식사를 하러 갑니다. 웃긴 게 여기 썰이 하나 또 있는데, 제가 밥 먹으러 갔는데 하필 청국장이 먹고 싶어서 그 주변에 또 맛있는 청국장집이 있거든요. 청국장을 먹었는데 이게 수술할 때 아마 좀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청국장 먹고 나서 후회를 한 거예요. 너무 이게 옷에 냄새가 너무 많이 배가지고 후회를 하면서 막 냄새 빼려고 진탕 돌아다녔던 그런 또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 텀이 있었는데 1시간에 한 번씩 눈 동공을 확장시켜주는 동공 확장제랑 염증 뭐 치료제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2개를 1시간에 한 번씩 넣어주고, 넣어주다 보면은 시력이 조금씩 약간 뿌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수술이 3시 반이었거든요. 3시까지 병원에 가서 수술비 결제를 하고 관련된 설명들을 받아요. 3시에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술복을 입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렌즈 삽술은 나름 병원에서도 되게 비싼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는 수술복도 다르더라고. 또 동공 확장제랑 여러 가지 안약 그리고 마취제를 안약으로 넣고 30분을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으면은 눈에 점점 감각이 약간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의사쌤이 와가지고 제 눈을 다시 보시고 내 눈을 자를 부분을 표시를 하시는 게 느껴져요, 눈에다가. 그러고 나서 3시 반에 수술실에 들어가면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제발 내가 이 수술대에서 벗어났을 때 눈이 제발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 아무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오만갓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의사쌤이 이제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때도 좀 고민했어. 이거 물을 물러야 되나 이거 수술? 이러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해가지고 의사쌤이 오른쪽 눈부터 수술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제가 안 움직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하시는 거예요. 고정을 하시고 엄청 쫀득쫀득한 그 스티커 재질의 그 아이로 눈을 이렇게 확 펴요. 한 다음에 3가지 점이 있어요.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 그러면은 맨 아래쪽을 보라고 해요. 저는 그거를 죽기 살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거 안 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40초 안으로 집도가 끝나요. 뭔가 째고 뭔가 넣고 뭔가 피고 이런 게 다 느껴지거든요. 이게 40초 안으로 걸리는 거야. 그러면은 한쪽 눈이 끝났대. 그래가지고 그 스티커를 쫙 뗀 다음에 이래도 괜찮은 건가 싶을 정도로 쫙 뗀 다음에 눈을 딱 감겨주시는데 잠깐 봤는데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심장이 막 선덕선덕한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그 한쪽만 보는 게 40초라고 해도 빛이 엄청 밝아요. 엄청 밝아가지고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눈이 막 시리고 막 그런데 그걸 다 참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한쪽 눈 끝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반대쪽 눈 잘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의사쌤이 한 5분 정도 쉬고 들어오세요. 눈도 좀 쉬어야 되고 하니까. 들어오시면은 왼쪽이 시작되는 보세요 하고 바로 시작됐어. 쫙 또 붙이고 쫙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계속 넣어주세요. 막 시리지 않게. 그래도 눈을 감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막 넣어주시고 나는 막 속으로 시연아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너는 뭐든 할 수 있는 아이야. 이러면서 혼자서 막 오만 가지 생각 다 해요. 근데 이 눈도 한 40초 안으로 집도가 끝나거든요. 렌즈를 넣고 펴고 닫고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일어나래요. 나는 이거 못 일어나겠는데 막 이렇게 부출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대기실로 들어가요. 대기실 들어가가지고 한 1시간을 누워있어요. 근데 이게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경우는 회복이 이렇게까지 안 걸리는데 저는 렌즈 삽입술을 했다 보니까 초기 회복이 좀 많이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1시간을 이렇게 누워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기다리시는 저희 아버지는 완전 그냥 난리 난 거죠. 발 동동 구르면서 우리 시은이 어떡하냐, 우리 시은이 이러면서 엄청 걱정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나오는데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도 혹은 늦게 들어간 사람들도 다 나오는데 나만 안 나오니까 아빠가 엄청 걱정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다행히 수술 잘 끝나고 나서 이제 나왔어요. 이제 의사쌤이 그 다음날 봅시다 라고 하고 와요. 이게 시력의 퀄리티가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수술 후 1시간은 어쨌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상황이고 수술을 하고 나서는 그 날에는 좀 흐릿하게 보여요. 한 1시간에서 뭐 3시간 정도는. 왜냐면 마취제나 이런 것들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눈이 제 정상은 아니잖아요. 예, 눈 째기도 했고 그래서 잘 안 보이고 그 날은 눈 피로도가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밥만 먹고 든든하게 먹고 안약 넣으라는 거 잘 넣고 바로 주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정말 기적처럼 다 보여요. 그냥 내 눈이 1.2인 상태로 그냥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고 난시도 다 교정되어 있고 그냥 시력이 다 보인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통증은 빛을 막 보거나 하면은 렌즈의 그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렌즈가 난시 교정도 렌즈다 보니까 뭐 동서남북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렌즈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선이 있는데 빛에 보면은 그 선이 보여요. 그 보이면서 약간 아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시리다? 이런 느낌? 근데 심하진 않고요. 이거를 의사쌤한테 물어보니까 동그라미를 최대한 인식하지 않고 수술하기 전에 내가 사물이나 그 형체들을 인식했던 것처럼 그냥 인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런 빛 번짐에 대한 아픔은 한 1주 정도는 지속이 되는 것 같고 그 이후 지금 제가 3주 차인데 3주 정도 되는 지금은 빛도 그냥 볼 수 있어요. 이러고 볼 수 있어요. 뭐 렌즈 삽입술을 하고 나서 주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주일 내로는 뭐 물도 좀 닿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당연히 화장은 안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안압이 안 올라가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방학 첫날에 수술을 했잖아요. 남들은 다 일하러 가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일하고 오빠도 일하고 나랑 놀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으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엄청 쓸고 닦고를 반복했어요. 집안일 엄청 하고. 미친 거지.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내로 집안일을 하는 인간이 어딨어. 밥도 해먹고 막 미친 듯이 난리 났었어요 그때. 저희 집 옷장이 1층, 2층이 있는데 2층 칸에서 옷걸이가 싸가지 없게 떨어진 거예요. 제 눈으로. 3일 만에. 지금 생각해도 그 옷걸이한테 한 번 더 그냥 그걸 부러뜨려가지고 내가 그걸 버리지 않은 게 내 한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쪽 왼쪽 눈으로 옷걸이가 떨어진 거예요. 나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옷걸이 때문에 나 너무 열받고 어이없고 그냥 웃기고 무섭고 그래서 응급실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큰 데 가셔야 되는 이유가 드러나는 게 무조건 사후관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동네 병원 가서 하는 것보다 그냥 응급실도 있고 24시 대기조 병원인 데를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넌 뭐니? 아무튼 응급실에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니까 그분이 적어 놓겠다. 그리고 다음날 와라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안압 체크하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그때 내가 그 세수도 못 해가지고는 무슨 스쿼트 자세하고 어떻게든 고개 안 숙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 그래서 그 옷걸이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 아무래도 그 액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버려버리고 렌즈를 수술하고 나서 딱 2번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한 번 가고 일주일 후에 한 번 가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있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렌즈도 잘 안 돌아가고 잘 있다. 시력 퀄리티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수술은 잘 된 걸로 지금은 잘 살고 있고요. 부작용이 있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안구건조증도 렌즈 끼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렌즈액을 넣지 않아도 눈이 건조하지 않아요. 링 현상도 사실 지금 거의 사라진 상태여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이외의 부분들도 딱히 화장 못하는 거 빼고는 그게 조금 아쉬운 거? 근데 뭐 이게 눈이 수술하고 회복하는 데까지 3개월 정도가 최소 걸린대요. 만족하냐? 저는 대만족합니다. 이제 30년 다 되는 그 시간 동안 이걸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들 정도로 진짜 너무나도 좋고요. 지금 뭐 매일매일 행복해요. 진짜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찬사인 것 같긴 하지만 만족한다. 근데 모든 수술에는 여러분들의 책임과 그런 것들이 있다. 사후관리 잘해줘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된다. 막 미쳤다고 막 축구하고 이런 거 안 돼요. 축구하다가 수정제 파야 돼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런 건 안 되니까 그렇고요. 근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렌즈 삽입 수술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희 자주 봐요. 안녕.